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 자동차 부품 공급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역사는 19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를 살펴보면 이 정도로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마그나의 제품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체 외관 및 구조, 전력 및 비전, 좌석 시스템, 완성 차량이 그것입니다. 2020년 3분기까지 각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차체 외관 및 구조가 41%, 전력 및 비전이 28%, 완성 차량이 17%, 좌석 시스템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마그나는 2019년도 총 매출액 기준 글로벌 3위 공급사로 랭크되었습니다. 최근 마그나가 이슈가 된 것은 바로 LG전자의 합작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LG전자는 공시를 통해 마그나사와의 합작사 설립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이후 LG전자와 마그나 모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는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애플에서 2024년 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로이터 통신에는 애플이 2024년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3일 LG전자는 공시를 통해 마그나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을 알렸죠. 이 소식들과 함께 그동안 마그나와 애플 간의 관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LG전자의 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마그나와 LG전자의 주가 모두 크게 오르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글로벌 1티어 공급사 중에서 마그나의 위치입니다. 오토모티브 뉴스 자료 중 마그나는 2019년 매출액 기준 1티어 공급사 중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그만큼 마그나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마그나가 다른 부품 공급사와 차별화되는 점은 완성차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2001년 인수한 자회사 마그나 슈타이어가 있기 때문이죠. 마그나 슈타이어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제규어 등의 일부 차량을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4분기에는 피스커의 SUV인 피스커 오션을 생산할 예정으로 전기차 제조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그나 슈타이어는 거칠음만은 아닙니다. 실제 마그나 전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꽤 높죠.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17%가 완성차 위탁 생산에서 나왔을 정도인데 사업보고서 상에서도 완성 차량으로 따로 분류될 만큼 주된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모티브 뉴스 자료 내용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가 존재하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 중 하나입니다. 내연 차량의 주요 생산 업체는 미국, 유럽, 일본 업체이며 전기차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업체가 주요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대로 된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전기차 스타트업에 있어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게 창업된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들어 전기차 생존 기업의 숫자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생산 노하우와 설비 부족에 따른 경쟁력 약화, 두 번째, 제품 자체의 낮은 경쟁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그나는 이 중 첫 번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업체로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및 여타 업체 대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사인 마그나의 리스크 요인 중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방 산업의 침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전방 산업이 일시적 침체를 겪은 2020년도 수치를 보면 마그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주요 고객사가 북미와 유럽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 마그나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 지역이 49%, 유럽 지역이 44%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시아가 6%, 그 외 기타 1%입니다. 주력 매출 지역인 북미 지역에서 1위, 유럽 지역에서 2위 공급사인 점은 분명 강점이지만 이들 지역에만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현 시점에서 전기차의 주요 시장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부분은 마그나의 리스크 요인 중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12월 23일 마그나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상승한 이유는 애플카 이슈와 함께 LG전자의 합작 법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LG전자와의 합작 법인도 큰 줄기에서는 애플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애플카로 인해 마그나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29일 애플 전문가 중 한 명인 거밍치 TF 증권 애널리스트가 애플카 출시 전망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승 동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마그나의 주가는 72.35달러에서 69.71달러로 약 마이너스 3.6%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애플카에 대한 시장의 기대 자체는 아직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1월 4일 이후로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최근 대두된 애플카 관련 전망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11월 2일부터 애플카 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 보도 직전인 12월 22일까지 12개월 선행 PER 평균이 10.3배로 이후 12개월 선행 PER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65달러 수준까지 주가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1월 6일 종가 75.34달러 대비 마이너스 14% 수준입니다. 마그나와 글로벌 상위 공급사 간의 투자 지표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우선 향후 1년간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출된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 마그나가 11.79배 수준으로 경쟁업체인 덴소와 콘티넨탈의 19.47배와 13.41배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애플카와 관련한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된 12개월 선행 PER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마그나의 실적 전망치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락한 것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고 2021년 이후로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2023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시기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애플카의 출시 전망과 맞물린 만큼 향후 애플카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나오면서 혹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실적 전망치 역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면서 마그나 인터내셔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